안녕하세요 여러분. 거꾸로 수업 3과 문법 시간입니다. 제가 왜 한숨을 쉬는 걸까요? 다행히 우리가 오늘 이제 두 가지 문법을 크게 배울 건데, 앞에 부분에는 분사 구문과 관련된 문법을 배울 거고, 뒤에 부분에서는 우리 저번에 독해 두 번째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as if라는 표현이 있었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앞에 부분은 쉬워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이 해석을 써놓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초콜릿을 먹고 오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울지라도 선생님이 쉽게 이렇게 표 같은 걸 활용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 우리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분사 구문에 대한 내용부터 우리 수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제목을 보면 접속사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사라지는 마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접속사 뒤에 주어랑 동사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언제 이러한 것이 발생하냐를 봤더니 우리 이러한 걸 먼저 배우기 전에 분사 구문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해야 돼요. 이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언제 배웠었냐면 작년 우리 5과 그 왕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있었죠? 그때 분사 구문에 대해서 학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장이 있어요. Because 문경 is really handsome, he is going to become an idol 이라고 써있죠? 일단 우리 because라는 것은 때문에란 뜻이에요. 그럼 문경이는 정말로 잘생겼기 때문에 그는 아이돌이 되려고 한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를 갖추고 뒤에 주어, 동사를 갖춘 이러한 문장이 있어요. 우리 분사구문을 만드는 순서가 있었죠? 일단 뭐부터 지워야 됐었죠? 그렇죠. because라는 접속사를 지워야겠죠? 접속사.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접속사가 되고 접속사를 먼저 지워요. 그 다음에 여기 2번을 보면 앞에 요것과 뒤에 요것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요거를 지웠는데 뭐를 지워야 될까요? 그렇죠. 주어를 지워야겠죠? 문경이랑 희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주어와 뒤에 주어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주어를 지운다고 했었죠? 물론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진 않았지만 앞에 주어와 뒤에 주어가 같지 않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주어를 그대로 놔둔다고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understand? 오케이. 3번을 보면 동사에 ing를 붙인대요. 여기서 동사는 볼 것도 없이 is가 되겠죠? is의 기본 형태에 ing를 붙여야 돼요. 그럼 is의 기본 형태는 우리가 be라고 했죠? be에다가 ing를 붙이면 돼요. 근데 여기 옆에를 보면 만약 동사의 기본 형태가 be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be란 뜻은 아무런 뜻이 없기 때문에 생략해 보인다고 했었죠? 생략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because 지우고 문경 지우고 is를 be로 바꿔서 ing를 붙였더니 뜻이 없어서 지워버렸어요. 그럼 남은 것은 really handsome만 남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really handsome만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써주는 식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분사구문을 만드는 순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또 분사구문을 배우면서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분사구문의 형태가 ing로 시작할 때랑 ed로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예를 들면 walking down in the street 이런 것이 있었고 written in English 이런 식으로 ed로 시작한 것들이 있었죠.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식으로 구분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봤더니 빈칸의 유무래요. 요게 있으면 ing, 요게 없으면 ed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목적어가 되겠죠. 우리 목적어가 있으면 ing를 쓰는 거였고 없으면 ed를 쓰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첫 번째 걸 볼게요. 이 climbing이랑 climb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뒤에 보면은 the mountain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죠. 동사 뒤에 나오는 게 우리가 목적어였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있네? 볼 것도 없이 ing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게요. 해석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의 해석이 하는 거면 ing고 당하는 거면 ed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사 구문의 해석을 통해서 또 ing인지 ed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 우리 climb이라는 게 오르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산을 오르는 걸까요? 산을 오름을 당하는 걸까요? 당연히 산을 오르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climb에다가 ing를 붙인 능동 형태를 써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우리 목적어의 유무라고 했는데 이 write랑 written이라고 써있는 것 뒤에 바로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written을 써야 한다는 거. 해석으로 봤을 때도 여기 더 노블이 주어기 때문에 노블은 소설이잖아요. 소설의 입장에서는 쓴 게 아니라 쓰여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분사 구문에 대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배울 내용을 배워볼게요. 분사 구문에 특이점이라는 게 있는데 요러한 접속사는 생략하지 않고 놔둔다고 써있어요. 생략을 하지 않는데요. 우리 아까 분사구문을 만들 때 첫 번째 접속사를 지운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봤더니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생략하지 않는 그 접속사의 종류를 봤더니 while, when, after, before이라고 써있죠. 우리 while이라는 것은 하는 동안에, when은 때, after은 후, before는 전이란 뜻이죠. 요거를 통틀었을 때 접속사의 종류는 시간의 접속사가 되겠죠. 시간 접속사.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봤더니 if랑 unless가 나왔고 또 although가 나왔어요. if라는 것은 만약 뭐뭐 라면이란 뜻이었고 unless라는 것은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란 뜻이 되겠죠.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do랑 although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에요. 우리 만약 뭐 한다면이라는 것은 조건을 내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의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들어갈 빈칸은 시간과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는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대요. 왜 놔두는데?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3번에 별표 쳐주고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밑에 있는 아까 했던 예문을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climbing the mountain, he hurt his leg래요. 산을 올랐어요. 그는 그의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이건 지금 분사구문에서 접속사가 생략된 형태죠. 분사구문이 생략된 게 아니라 분사구문의 접속사가 생략된 형태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분사구문에 접속사가 생략된 형태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우리 문법상으로는 뭐 오류가 없는데 문제는 그가 산을 오를 때 다쳤는지. 우리 오를 때라면 Y를 썼겠죠. 근데 그가 오르는 동안에 다쳤을지도 있었고 또는 그가 오른 후에 다쳤을지도 있었고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방금 부분 다시 설명할게요. climbing the mountain이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산에 오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가 산에 오르기 전에 다쳤는지 산에 오르기 전에 이미 그는 다리를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이기 때문에 before이 되겠죠. before. 그 다음에 오르는 동안에 다쳤는지 우리 동안이라는 것은 아까 while이라고 써있었죠. while. 그 다음에 오른 후에 후유증으로 다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후는 after이기 때문에 접속사 before이나 while이나 after를 써주지 않으면 우리가 의미가 불분명해요. 이게 전에 일어난 건지 동안에 일어난 건지 after 후에 일어난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분명하게 표시해주기 위해서 접속사를 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이유는 의미를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분사구문의 의미를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시간하고 조건의 접속사에서는 웬만하면 생략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이유만 여기서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참고할 사항인데 우리 지금 분사 구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 분사 구문에 아까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접속사 뒤에 나올 수 있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일단 접속사 뒤에는 우리 분사 구문에서 배웠던 ing나 ed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면 ing, 당하는 거면 ed가 되겠죠. 그래서 그 문장을 봤더니 while helping Theo
은퇴가 되겠죠? 그러면 help가 도와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왔고, 우리는 목적어가 나오면 ing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분사구문에 while의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아서 이런 접속사 다음에 바로 ing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접속사 다음에 형용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when angry, you should count라고 해서 여기 앞에 아까 봤었을 때 really handsome이라고 써있죠. 이 handsome이라는 것이 형용사잖아요. 우리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의 be에 ing를 붙여서 생략을 했기 때문에 형용사만 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접속사를 그대로 놔두면 뒤에 형용사만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화났을 때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접속사의 전치사랑 명사의 형태가 올 수 있어요. when at school, 학교에 있었을 때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형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고칠 거예요. 그럼 잠깐 정지 상태로 해놓고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오케이. 다들 혹시 waiting이라고 바꿨나요? 선생님이 이걸 웨이팅으로 바꿨을 거라 믿는데 선생님 근데 ing를 쓰려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면서요. 근데 여기는 목적어가 없네요. 바로 전치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wait의 뜻을 생각해봐요. wait라는 게 누구를 기다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기다리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를 굳이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녀가 기다렸을까요? 그녀가 기다림을 당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녀가 당연히 기다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ing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동으로, 그러니까 하는 걸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waited가 아니라 waiting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했고 우리 다음 문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제 약간 어려운 문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목을 보면 하지 않았어. 하지 않았대요. 그러나 한 것처럼 해줘라고 써있고 옆에 as if라고 써있죠. 우리 as if라는 것은 본문 시간에 배웠었어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으로 해석한다고 했었죠. 그럼 요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재밌는 상황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유라는 요새 완벽하죠? 진짜 모든 일에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완벽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 칭찬을 너무 열심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런 칭찬을 열심히 해주니까 유라가 부담이 되는 거야. 솔직히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엔 좋았지만 너무 계속되는 칭찬 때문에 유라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태호쌤은 마치 나를 어린아이처럼 대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그러면 유라는 진짜 어린아이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기 때문에 나를 어린아이처럼 대한다고.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하는 것처럼 대한다고 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했죠?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가정하는 거. 요걸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마찬가지로 앞에 있던 분사 구문도 복습을 했었으니까 간단하게 가정법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가정법에는 크게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었어요. 우리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본문 시간에서도 배웠죠? 뭐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였죠? 그렇죠. 현재 사실에 반대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해석도 현재처럼 해석해서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죠?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그럼 사실은 뭘까요? 무엇을 하지 않아서 뭐뭐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형태를 봤더니 일단 가정법 과거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해석은 현재처럼 하지만 형태는 과거처럼 쓴다. 그래서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는데 과거 동사를 써야겠죠. 과거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우리가 가정할 때는 조동사 will이나 그 다음에 can이나 뭐 may와 같은 것들을 쓰는데 과거기 때문에 will의 과거, may의 과거, can의 과거 같은 걸 써야겠죠. 그래서 would를 쓸 수도 있고 could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understand? 그 다음에 우리 가정법 과거였기 때문에 조동사 다음에 항상 동사에 뭐가 왔었죠? 우리 조동사 같은 거 can, play, may, play 이런 것처럼 동사에 원형이 왔었죠.
그래서 요 형태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if I were 인성, I would be really happy라고 써있죠. 그럼 이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내가 인성이라면 나는 정말로 행복할 텐데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해석 어렵지 않죠? 그리고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인 were이 나왔고 조동사 would가 나오고 동사의 원형이 나왔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하지 말고 진짜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인성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하지 않게 되겠죠. 이게 가정법 과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를 볼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가 현재 사실이었기 때문에 과거 완료는 그거보다 한 단계 뒤에 있는 과거 사실에 반대를 하는 거겠죠. 과거 사실. 그래서 현재 사실에 반대해서 해석을 현재처럼 했기 때문에 과거 사실에 반대의 해석도 과거처럼. 그래서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가 되겠죠. 했었을 텐데. 그래서 과거처럼 해석한다는 거.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형태는 아까는 가정법 과거였을 때 과거를 썼고 과거 완료일 때는 과거 완료를 쓰면 되겠죠. 과거 완료의 형태를 봤더니 had 플러스 pp라고 썼었죠. 그리고 우리는 주로 ed의 형태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봤더니 주어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거랑 마찬가지로 would나 could를 써줘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원래는 had 플러스 pp를 써야 됐지만 우리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을 써준다고 했잖아요. had의 동사의 원형은 뭘까요? 기본 형태는. 그렇죠? have가 되겠죠. have. 그 다음에 pp를 써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거를 해석해보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었더라면 나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란 뜻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를 배웠는데 두 가정법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오늘 배울 내용과 연관되는 핵심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시간을 10초를 줄 테니까 정지시켜 놓고 한번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다들 이런 식으로 잘 썼나요?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가정하는 것. 요게 두 가정법의 공통점이었죠. 왜냐하면 사실에 반대를 하는 거. 이건 결국 일어나지 않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초점을 두고서 오늘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습을 볼게요. 연습은 우리 위에서 했던 거를 지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봤더니 일단 앞에 과거가 써있죠? 그럼 뒤에도 볼 것도 없이 가정법 과거가 돼야겠어요. 우리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would나 could를 쓴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쓰였죠? 그러면 정답은 그렇죠. become이 돼야겠죠? 그럼 밑에 것도 밑에 거는 반대로 물어봤어요. 앞에 if 절 안에 있는 형태를 찾는 거고 그럼 이거는 뒤에 주어의 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봤더니 would, have, pp가 쓰였어요. 아 그럼 요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had나 been을 쓰면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의 문법 표현인 as if 가정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s if라는 것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뜻이었었죠. 근데 이 as if 가정법이라는 것은 주절이래요. 주절. 일단 주절이 뭐냐면 우리 여기에 있던 이 문장에서는 요 부분이 주절이에요. if가 없는 문장. 근데 as if라는 것은 우리가 주절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if 절이 있는 종속절이라는 게 있는데 주절은 as if 앞에 문장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한대요. 이거는 우리가 예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절과 연관된 시점의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구문이래요. 연관된 시점의 일이야. 이게 뭔 말일까? 우리는 예문을 통해서 이 연관된 시점의 일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은 연관된 시점의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구문으로 우리 이번에서 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요거 한 것처럼 할 때 쓰는 가정법 구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핵심 내용이 되겠죠? 2번과 마찬가지로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어난 것처럼 할 때 쓰는 것이 as if 가정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우리
그냥 일반 가정법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법 과거가 쓰일 때랑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일 때가 있는데 우리 과거는 현재처럼 해석한댔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처럼. 그러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현재처럼.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 과거처럼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였던 것처럼. 오케이.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 부분을 배워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설명할 때 한 최소 5분의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하진 않고 우리 정규 수업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무리 이 부분만 배우고 우리가 끝을 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as if 뒤에 현재가 오는 경우와 과거가 오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뭔 말이냐 봤더니 as if 여기 as if 보이죠? 그리고 아까 주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절이라는 것은 as if의 앞문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기서 as if의 앞문장은 이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요거를 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봤더니 우리 as if 다음에 현재가 나올 때가 있대요. 여기 보면 as if 다음에 is가 나왔죠. is는 현재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를 우리가 직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직설법일 때는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냐면 내용이 사실인지 진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가정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She looks as if she is angry래요. 해석은 우리 가정법하고 똑같이 해석해요. 그녀가 화난 것처럼 그녀는 보인다. 그러니까 화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서 숨은 의도는 뭐냐면 그녀는 화가 실제로 났을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이 되겠죠. 그녀는 화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as if 다음에 현재가 나오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었다는 일인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래처럼 as if 다음에 과거형이 나오면 우린 이거는 가정법이었잖아요. 가정법의 가장 핵심은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가정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실에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였죠. 일어나지 않음. 요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현재형이 나오면 일어난 일인지 안 일어나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고 만약에 가정법 과거로 쓰였으면 무조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were라는 과거가 쓰였기 때문에 해석은 똑같아요. 그녀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여기에 숨은 의도는 그녀는 화가 실제로 나지 않았다가 되겠죠. 않았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법도 어려웠는데 여러분 열심히 수업 들어줘서 감사하고 우리 그러면 이 문법은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